우리가 파동의 굴절이라고 해서 자, 파동이 이제 진행할 때 가다가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꺾이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매질이 바뀔 때 파동의 속력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매질의 파동의 속력은 매질이 결정해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때 우리가 복습할 겸 빛의 속력만 한번 정리해볼게요.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공기, 물, 유리처럼 밀도가 높은 매질로 변해갈수록 느려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질이 바뀌어. 만약에 빛이 우주에 있다가 지구로 들어오면은 진공에서 공기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질이 바뀔 때 속도가 느려지니까 꺾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 이런 예시 쓰는데 이렇게 자동차 두 개에다가 여기 이제 철로 된 막대기를 붙여서 본드를 붙여놨다고 쳐봐요. 이 상태로 앞으로 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가겠지 뭐. 맞죠? 근데 자동차 아래에 있는 자동차가 고장나가지고 느려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속력이 달라지면은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도 마찬가지로 매질이 바뀔 때 속력이 바뀌니까 꺾이는데 어디 쪽으로 꺾이냐?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벼운 예시로 잠깐 보면은 빛이 공기에서 물로 옮겨간다고 쳐봅시다. 맞죠? 그 어디가 더 느려요? 빛은? 물에서 더 느리고 공기에서 빠르잖아. 그러니까 물 쪽으로 꺾인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빛이란 게 굴절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 경계면에서 반사라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사와 굴절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파동 기본 용어 정리 한 번만 더 들어가면은 이런 매질의 경계면 있잖아. 그지? 이 경계면에서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려요. 이 수선을 법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들어오는 빛 있잖아. 이 들어오는 빛을 입사광이라 그러는데 법선과 입사광에 대한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반사되는 빛과 법선과의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불러요. 그럼 굴절된 빛과의 법선에 대한 각도를 뭐라 하겠어? 굴절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특징. 반사가 일어날 때는 예외 없이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면 입사각과 굴절각은 누가 클까요? 그렇지. 지금 여기서는 입사각이 더 크긴 해. 저 상황에서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거꾸로 물에서 공기 쪽으로 넘어가면은 물 쪽으로 꺾여야 되니까 이때는 굴절각이 더 크단 말이야.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똑같아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파동이 굴절될 때 뭐 여러 가지 규칙을 좀 배울 건데
그 전에 딱 눈대중으로 보자마자 어디가 더 속도가 빠르겠구나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론부터 좀 얘기하면은 이 각도 있잖아. 입사각, 굴절각. 각도가 크면은 빠른 거야. 각도가 크면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도 가볍게 설명해보면, 뭐 공기에서 물로 넘어가니까 뭐 일단 이렇게 꺾이겠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이동거리를 해봅시다. 그럼 공기에서 t초 동안 갔을 때 이동한 거리랑 물에서 t초 동안 이동했을 때 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똑같이 t초로 가정했으니까 시간은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이동거리가 큰 놈이 빠른 겁니다. 같은 시간이면은. 맞지? 그럼 그걸 비교해 볼 건데, 같은 시간 동안 이 y축으로 가는 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르면은 똑같은 시간 동안 y축으로 이동한 거리, 저 빨간 거는 얘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대각선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공기에서는 x축으로는 요만큼 이동하죠? 그지? 근데 물에서는 이만큼밖에 못 가요. 맞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더 많이 간 거예요, 그러면? 공기에서 더 많이 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공기에서 더 빠르구나. 맞아. 공기에서 더 빠른 겁니다. 이동을 더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비교해보니까 각도가 누가 더 커요? 이 각도가 클수록 x축 이동거리가 많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각도가 크면 빠른 거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띡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됐니?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굴절의 법칙이라는 친구를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의 굴절률이야. 상대의 굴절률이라 해서 n, 1, 2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매질 1에 대한 이의 굴절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꺾이는지, 꺾이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꺾이는 비율. 그러니까 이제 그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꺾이는 비율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공기에서의 속력, 물에서의 속력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공기에서 물로 넘어갈 때 그 꺾이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야. 맞아. 같은 이유로 공기에서 유리로 간다 쳐봐요. 그럼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도 공기의 속력, 유리에서 속력 정해져 있으니까 넘어갈 때 꺾이는 비율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비율을 스넬의 법칙 또는 굴절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기 전에, 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봐볼게요.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상대 굴절률은 뭐 공기와 유리일 수도 있고 공기와 물일 수도 있고 물과 유리일 수도 있잖아. 근데 기준이 딱 하나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그죠? 기준이 하나, 이렇게 계속 그 두 개가 바뀌잖아. 두 개 중에 하나는 고정시켜 놓자 이거예요. 그럼 어디랑 고정시키냐? 진공하고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 1에서의 속력에 대한 진공에서의 속력을 절대 굴절률이라고 해요. 왜 속력으로 비교하는 거지? 애초에 꺾이는 이유가 뭐예요? 속력 때문에 꺾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력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질 1에서의 속력에 대한 항상 뭐뭐 대한 앞에 있는 게 분모로 들어가죠? 그래서 매질 1에서 어떤 빛의 속력분에 진공에서의 속력 C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괜찮니? 꺾이는 게 그 매질 때 꺾이는 게 매질이 바뀌면 속력이 바뀌니까 꺾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 값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무조건 1보다 커야 돼. 왜요? 빛은 진공에서 제일 빠르잖아. 그럼 무조건 분자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굴절률이 큰 거야. 됐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굴절률이 커요. 그러면은 이 매질에서 빛의 속력이 빠르다는 걸까 느리다는 걸까? 얘는 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이건 어차피 안 바뀌잖아. 진공의 속력은 안 바뀌어요. 불변이지. 굴절률이 커. 얘가 커지려면 분모가 작아져야지. 그치? 그러니까 굴절률이 클수록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야. 굴절률이 크면 많이 꺾인다는 뜻이에요. 왜 많이 꺾일까? 속력이 많이 느려질수록 많이 꺾이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속력이 느릴수록 굴절률이 큰 거예요. 괜찮아? 이것까지 좀 잡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상대 굴절률.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 진공에서 실제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의 진공보다는 물, 공기율이 아니면 공기, 물 이렇게 진공 빼고 나머지 애들끼리 비교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 나머지 애들끼리 비교할 때 상대 굴절률을 쓰는 거야. 그래서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을 이제 매질 N1이라고 쓰거든요. 이거는 N1분의 N2라는 뜻입니다. 맞지?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집어넣으면 N1은 V1분의 C고요. N2는 V2분의 C잖아.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V2분의 V1이 됩니다. 맞니? 아까도 얘기했던 거랑 아까 얘기했던 거 비교해봐. 굴절률이 크면 1 속도가 빠르다는 뜻, 느리다는 뜻? 느리다는 뜻. 반비례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야. 만약에 얘가 작으면 얘는 커야지. 그치? 이렇게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여기다 이제 추가로 몇 개만 더 얹어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 속력이 빠르면 뭐가 커? 각도가 크죠? 그래서 각도에도 연관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각도 말고 사인 값을 쓴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왜 사인 값이냐면 이거는 공통이었잖아. 이쪽은 공통이죠? 그러면 여기 삼각형 있잖아. 이 삼각형에서 밑변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뒷변하고 높이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 값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속도가 커지면 세타2 각도는 같이 커지는 거지 뭐. V1이 느리면 각도가 작아지는 거지 뭐. 그렇게. 마지막 하나만 더. 여기에서 파장까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파장도 비례를 하거든요. 그럼 파장은 왜 비례하냐? 우리 파동의 속력 공식 한번 다시 써볼까?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었죠? 근데 일단은 매질이 바뀌면서 속력이 바뀌죠? 맞아? 매질이 바뀌면 속력이 빨라졌다고 쳐봐. 그럼 이 수식상 둘 중에 하나는 커져야 되잖아. 근데 진동수는요,
매질이 바뀔 때 안 바뀌어요. 이거는 진동수 뜻이 봐. 1초에 진동수가 3이면 1초에 3번 흔들리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파동이 생성될 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3번으로 만들면 파동이 사라질 때까지 1초에 3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매질이 바뀌는 거는 진동수가 바뀌는 조건은 아니란 뜻입니다. 이해돼? 그럼 수식상 어때? 속력이 빨라지면 뭐가 커져야 돼? 파장이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비례하는 거야. 자, 정리.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매질 1과 2. 애초에 속력이 고정이 돼 있죠? 그럼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 비율 값이 정해져 있다. 이 1과 2 매질 사이에서는 항상 이 정도 비율을 가지면서 꺾인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속력 비율. 근데 이제 속력과 각도, 그리고 파장은 비례를 하는 거야, 비례. 근데 굴절률면 혼자 반비례. 속력이 빠르면 각도 크고 파장 길어. 근데 굴절률은 작아. 반대로 속력이 느려, 그럼 각도 작어, 파장도 짧아, 근데 굴절률은 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인 특수각은 알고 있어야 돼요. 사인 30도는 2분의 1, 45도는 2분의 루트 2,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굴절까지 좀 봤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물결파 굴절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실험을 이걸로 많이 해서 내용이 나오는 건데, 물결파는 속력이 어디서 빨랐더라? 물이 이제 깊은 물에서 더 빠르다. 얕은 물보다 깊을수록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위에서 본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보는 모습을 그리는 거야. 일단은 굴절 없이, 우리가 입사각이 0이면 굴절 없어요. 입사각이 0이라는 건 뭐야? 여기 이제 파동 경계면에서 이렇게 아래로 꽂는다는 소리죠? 이러면 굴절 없어요. 근데 이걸 위에서 본 모습으로 그리면 제가 이렇게 파면이 그려져요. 파면. 제가 지금 그리는 선이 파면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때 이 파면이 뭐냐면 파동에서 같은 위상인 친구들을 이어놓은 선을 파면이라고 그래요. 쉽게 설명하면은 마루끼리 이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하얀 선이 그냥 마루인 거야. 마루. 그러니까 좀 이걸 살짝 이해되게 3D 모습으로 한 번 더 그려보면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쳐요. 이렇게 마루 선 쭉쭉쭉 이어놓은 거 있잖아. 이게 파면인 거야, 지금. 이 하얀 선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파도 치는 모습을 위에서 본 거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되지? 그럼 여기가 깊은 물이라 해볼게. 됐지? 그럼 여기는 이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이 밑에다가 유리 판때기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럼 바닥에 유리를 깔아놓은 거야? 그럼 수심이 깊어질까 얕아질까? 얕아지지. 그럼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게 되겠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됐지? 그럼 속력이 느려졌으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바뀌냐면 파면이 짧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 모양만 봐도 어디가 빠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냐? 한번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뜻이 뭘까? 이 마루라 그랬죠? 마루에서 마루는 뭐야? 파장 아니에요, 파장? 그치? 근데 이제 넘어가니까 파장이 어떻게 됐어요? 잡아졌잖아. 굴절 일어날 때 속력과 파장이 비례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진 거 보고
느려졌구나. 여기가 얕은 물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우리가 똑같이 여기다 유리 판때기를 깔아 놓은가요? 맞죠? 여기다 유리를 설치한 겁니다. 아까는 수직으로 쐈잖아, 파동을. 이번엔 파동을 이렇게 대각으로 꽂은 거예요. 자, 이렇게 대각으로 꽂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굴절이 일어난단 말이야. 여기 각도가 입사각이 되겠죠? 그 얕은 유리 깔아놓은 데가 얕은 거니까 각도가 작아지는 쪽으로 굴절이 일어나면 되지. 이거를 이제 파면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럼 파면의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면 돼요. 이제 이게 대각으로 쐈으니까 파면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굴절 일어날 때 어떻게 굴절이 되는지 봐봐. 여기도 또 이제 항상 여기도 이게 수직으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딱 보고 물론 이 각도를 비교해도 여기가 느리네 할 수 있는데 파장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 파장 이만큼인데 여기는 이만큼이잖아. 이렇게 물결파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속의 굴절이라고 해가지고 실생활에서 굴절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이런 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떠보이기 현상이라 해서 물체가 좀 높아 보이는 거를 떠보이기 현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물속에 빠진 이런 상자가 있어요. 그럼 이 상자를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 상자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잖아. 상자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은 상자가 보이는 겁니다. 햇빛이 있겠죠? 해가 있겠죠? 햇빛이 상자에 들어가서 반사돼서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들어가는 빛 빼고 반사된 빛만 표현해볼게. 이 반사된 빛 입장에서는 물에서 공기로 나가야 되잖아. 그럼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 각도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각도가 커져요. 커져야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꺾이는 거야. 맞아? 맞지? 그럼 눈이 여기 있어요. 그럼 사람은 이 빛이 일직선에서 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인식을 그렇게 해요. 사람의 눈이.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이 상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현상이 이제 막 이렇게 책에 있는 것처럼 물속에 연필 꽂으면 연필이 이렇게 꺾여 보이는 것도 연필 끝에가 더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꺾이는 거야. 아니고 수영장에서 다리 짧아 보인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별인데요. 우리가 별을 관측할 때도 실제보다 별이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도 봐봐. 별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 맞죠? 그럼 별빛이 이렇게 가다가 어디를 만나냐면 지구의 대기를 만나요. 그러면 별빛 입장에선 진공이었다가 공기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각도 커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 작아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굴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지구에 사는 사람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별이 실제 위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기루 또는 아지랑이 같은 현상인데요. 여기 신기루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가 있고 여행자가 저걸 볼 건데요. 이제 나무에서 이렇게 반사된 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아래로 가는 빛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막은 온도가 아래쪽이 높아, 위가 높아?
이쪽이 더 높아요. 아래가 더 높죠? 네? 아래 차가운 거 아니에요? 사막, 낮에. 아, 그 모래가 비열이 작아서 낮에는 더 빨리 뜨거워지고 밤엔 더 빨리 차가워지니까 아래가 온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똑같은 매질일 때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고 했어요. 그 온도가 느린 쪽으로 꺾여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인단 말이야. 그럼 이 눈이 사람에 들어와요. 그럼 사람 입장에서는 빛이 여기서 들어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막 여행하다가 막 하늘에 나무 막 보여.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 보고 따라가서 여기 가면 아무것도 없죠. 실제 위치, 그러니까 실제 위치랑 다른 곳에 보인다 해서 신기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긴 한 거죠, 사실. 첫 번째는 렌즈입니다. 렌즈.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중에 하나만 해볼게. 뭐 할까? 여기 볼록 렌즈 한번 볼게. 볼록 렌즈의 빛을 모아줘요? 아니면 퍼뜨려요? 모아주지? 어떻게 모아주는지 한번 보자. 여기 빛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굴절이 될 겁니다. 왜요? 이 공기에서 유리로 공기에서 유리로 넘어가니까 굴절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우리가 법선을 찾아. 법선은 항상 이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입사각이 되겠지? 그럼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각도 커져야 되니 작아져야 되니? 작아져야 되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꺾여야 작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맞니?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유리에서 공기로 나가잖아. 여기서도 한 번 더 굴절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는 경계면이 이거니까 법선은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유리에서 공기로 나갈 때는 각도가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커지려면 이렇게 꺾여야지. 맞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였죠? 그러니까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오목 렌즈는 똑같습니다. 원리만 반대고. 그냥 굴절이 이렇게 이런 현상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소리인데, 우리가 소리도 파동이잖아. 그래서 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낮에는 어디가 더 뜨거워요? 바닥이 더 뜨겁지? 그럼 바닥에서 속도가 더 빠르잖아. 그래서 날의 사람의 소리가 위쪽으로 퍼지는 겁니다. 밤에는 어떻겠어요? 밤에는 바닥이 더 차갑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꺾이니까 이거를 이제 속담으로 반말은 위로 가니까 새, 반말은 아래로 가니까 쥐, 이렇게 속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은 예시까지 한번 봤고요. 이 파트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